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아우라 그룹의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강철과 유리로 빚어낸 거대한 기념비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고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그 제국의 정점,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지훈 회장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공간은 그 자신을 완벽하게 투영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집기들, 최첨단 기술로 제어되는 조명과 온도,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 두는 거대한 통유리 창까지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정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완벽한 통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의 메인 시스템 모니터 한 구석에서 작은 경고 아이콘이 성가시게 깜박였다. 최고 수준의 보안팀이 구축한 삼중 방화벽을 우회하는 미세한 데이터 누수 신호. 해킹이라기엔 너무나 미약했고 시스템 오류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지능적이었다. 보안팀장과의 통화는 답답함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원격으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무능한 보고.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혐오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데이터와 분석으로 설명되어야 했고, 지금 이 상황은 그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사무실을 나선 순간이었다. 텅 빈 복도는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고 오직 그의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을에 그랬듯 무심코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의 사옥은 그에게 온전한 사색의 공간이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낯선 움직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복도 중앙에 메인 서버실 접근 패널 근처 청소용 카트를 옆에 둔 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 들어온 청소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회색 유니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평범한 모습.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비범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먼지를 닦거나 바닥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한 손에는 작은 극세사 천을 들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패널의 하단부. 일반 직원은 접근 권한조차 없는 비상 회선 단자함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고 그 모습은 청소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영토에 침입한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다. 그는 여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는 기색도 없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자함의 복잡한 회선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더니 아주 작은 휴대용 장치를 꺼내어 순식간에 연결했다. 장치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지훈의 사무실에서 울리던 경고 아이콘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알리는 시스템 알림음이 그의 손목시계에서 작게 울렸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다. 저 여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의 최고 보안팀도 찾아내지 못한 시스템의 허점을 이 이름 모를 여자가 단 몇 분 만에 해결해버린 것이다. 지훈은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자 여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당황이나 두려움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하고 고요한 눈빛이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평범한 직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걸했으리라. 하지만 여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장치를 재빨리 유니폼 주머니 속으로 숨기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쪽에 먼지가 유독 많아서요. 변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태연했다. 그녀의 말투는 건조했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는 여자의 명찰을 내려다보았다. 한서연, 낯선 이름이었다. 먼지 때문에 비상회선 단자함을 열었다는 건가? 내 보안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청소부가 해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압박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거짓말이 탈로 나고 당황하며 그의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질서였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그저 케이블 하나가 헐거워져 있길래 다시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녀는 지훈의 직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다. 헐거워진 케이블. 그것은 시스템 로그에도 남지 않을 사소한 물리적 오류이며 원격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였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변명이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분노나 위협이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의 권위가, 그가 가진 모든 힘이 이 정체불명의 여자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거대한 서사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고 분석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지훈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불쾌한 감각에 휩싸였다.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서는 아주 옅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났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규칙적이고 망설임 없는 발소리.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그 소리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복되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모니터의 경고 아이콘은 사라져 있었고 시스템은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례 없는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곧장 비서실에 연락해 한서연이라는 직원의 모든 신상 정보를 자신의 개인 단말기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몇 초 후 파일이 도착했다. 이력서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몇 군데의 청소 용역 업체를 전전했고 특별한 가족 관계나 학력도 없었다.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이력이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방금 전 마주쳤던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만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누구일까? 무슨 목적으로 아우라 그룹에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위장해 들어온 것일까?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녀의 등장은 그의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파문은 거대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존재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제국의 황제는 잠들지 못했다. 강지훈의 밤은 한서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밤새 그녀의 이력서를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보았다. 깨끗하다 못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서류 위의 정보와 그의 제국 심장부에서 태연하게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던 그녀의 모습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이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하고 예측해왔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비웃는 존재였다. 그녀의 침착한 눈빛,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 그리고 그의 권위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태도는 그가 구축해 온 세계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제국의 주인인 강지훈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 봐야 했다. 그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생존 본능에 가까운 충동이었다. 자신의 통제권 안에 미지의 위협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키메라 프로젝트의 보안 점검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덧붙였다. 점검 중 서버실 내 청소 및 환경 미화는 한서연 그 직원에게 단독으로 맡기도록. 키메라 프로젝트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사업이었다. 그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지하 5층의 서버실은 그룹 내에서도 최고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작은 함정을 파기로 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물리적인 접근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미세한 데이터 변조.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논리 폭탄의 초기 코드를 심었다. 특정 시간이 되면 데이터 일부를 무작위로 삭제하도록 설계된, 하지만 외부에서는 단순한 과부하 오류처럼 보이게 할 교묘한 장치였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만약 그녀가 정말 위협적인 존재라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 미끼였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지하 5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 서버실. 그녀가 아우라 그룹에 잠입한 진짜 이유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였다. 5년 전 그녀의 아버지이자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였던 한상진 박사가 억울하게 기술 유출 누명을 쓰고 몰락한 비극의 시작점.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단독 작업 지시는 분명 함정일 터였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서버실의 두꺼운 방화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수백 대의 서버 간에는 낮은 기계음이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불협 화음을 감지했다. 서버들의 팬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돌고 있었고 전력 소비량을 나타내는 메인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일반 청소부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이상 징후였다. 그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천천히 서버 렉 사이를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먼지가 쌓인 곳이 아닌 서버의 상태를 알리는 작은 LED 불빛들의 미세한 깜박임을 쫓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문제의 서버를 찾아냈다. C7 구역의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버. 다른 서버들과 달리 유독 발열이 심했고 상태 표시 등이 비정상적인 주기로 전멸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서연아. 진실은 언제나 그 안에 흔적을 남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이 강지훈의 시험이라면 기꺼이 응해주리라. 그리고 그 시험을 역으로 이용해 그가 과연 이 거대한 음모의 주범인지 아니면 그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인지 확인하리라.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물병을 꺼내는 척하며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단말기를 꺼냈다. 손바닥보다 작은 장치를 서버의 비상 포트에 연결하자. 그녀의 스마트 워치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계 화면 위를 현란하게 움직였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마침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교묘하게 위장된 논리 폭탄. 그리고 그 코드 속에서 그녀는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디지털 서명을 발견했다. 5년 전 아버지의 시스템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서명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서버실의 CCTV 영상을 지켜보던 강지훈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깜박이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모습, 결심한 듯 단호하게 변하는 눈빛, 그리고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는 모습까지. 그녀는 그가 설치한 함정을 완벽하게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한 듯 보였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깊은 고뇌와 분노에 휩싸이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한서연은 논리 폭탄을 해체했다. 하지만 그냥 삭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폭탄의 핵심 코드와 범인의 서명이 담긴 파편을 따로 추출하여 안전하게 자신의 은밀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리고는 모든 접속 기록과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시켰다. 모든 것은 불과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서버실 바닥에 희미한 얼룩을 닦기 시작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지켜보던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아름답고 위험하며 속을 알 수 없는 괴물. 잠시 후 서버실의 시스템이 안정되었다는 공식 보고가 올라왔다. 원인은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재부팅이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아무 말 없이 승인했다. 그의 시험은 끝났다. 그는 한서연이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미궁 속에 빠졌다.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그것을 숨기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날 밤 지훈이 퇴근을 준비하던 순간이었다.
그의 개인 단말기로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는 즉시 추적을 시도했지만 메시지는 이미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내용은 단 한 줄. 그가 심었던 논리 폭탄의 코드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정교하고 악의적인 코드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코드의 끝에는 5년 전 아우라 그룹을 뒤흔들었던 기술 유출 사건 보고서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서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시험대 위에서 춤을 추며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당신은 이 코드의 의미를 아는가? 당신은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는가? 이것은 경고이자 은밀한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복잡하고 위험한 게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제 한서연은 더 이상 미지의 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중심을 관통하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태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 회장이 직접 내린 인사 명령 때문이었다. 시설관리팀 소속 한서연 금일부로 회장 비서실 직무대리로 발령. 담당 업무는 회장 지시 특별 프로젝트 보좌. 단 2줄짜리 공지는 사내 인트라넷을 마비시킬 만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비서실로, 그것도 직무 대리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달게 된 것이다. 임원들은 경악했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강지훈 회장의 예측 불가능하고 냉철한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그 누구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선 한서연은 여전히 평온했다. 회장실 앞을 지키는 비서팀장으로부터 새로운 출입증과 단말기를 건네받을 때도,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세련된 오피스룩을 지급받을 때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새로운 자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고요한 가면 아래에서 그녀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고 있었다. 강지훈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감시하기 쉬운 곳에 두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였다. 그녀는 이제 사자굴에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녀가 밤에 몰래 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위압감을 풍겼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그는 제국의 황제 그 자체였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내 공간에서는 3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묻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둘째,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셋째, 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데이터에도 접근하지 않는다. 알겠나? 네, 회장님. 서연은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반발하거나 최소한 동요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지훈이 그녀에게 맡긴 첫 번째 업무는 지난 5년간의 유럽 시장 반도체 소재 수출 데이터 분석이었다.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와 복잡한 수치들. 최고 분석팀도 며칠은 좋게 걸릴 작업이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한계를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서연은 단 3장으로 요약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는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데이터의 흐름 속에 숨겨진 이상, 징후, 특정 거래처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량,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을 법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 가능성까지 지훈의 분석팀이 놓쳤던 부분이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고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한 거지?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숫자의 패턴을 봤을 뿐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흔적이 남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그녀에게 더욱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들을 던졌다. 해킹에 가까운 수준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 분석, 경쟁사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 자금 추적, 심지어는 까다로운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 전략 수립까지. 한서연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때로는 그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야근을 하며 말없이 커피를 나누어 마셨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는 짧은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의 능력을 인정했다. 지훈은 점차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는 그녀가 일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과 아주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슬픈 눈빛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얼음 같던 세계에 그녀라는 존재가 스며들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미지의 변수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심지어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지훈의 오랜 라이벌이자 아우라 그룹의 실세 박승준 사장이었다. 그는 호탕한 웃음과 사람 좋은 얼굴 뒤에 야심과 잔인함을 숨긴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청소부 출신 특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한서연이 강지훈의 신임을 얻으며 그룹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회장실을 찾았다. 회장님, 요즘 아주 흥미로운 인재를 곁에 두셨더군요. 박승준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뱀이 먹잇감을 탐색하듯 끈적하고 불쾌했다. 인사하지, 한서연 씨. 내 특별 프로젝트를 돕고 있네. 지훈이 차갑게 소개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승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만나서 반갑소, 한서연 씨. 나는 박승준이라고 하오. 앞으로 잘 해봅시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로 이 남자였다. 5년 전 법정에서 위증을 하며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손은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차가운 칼날이었다. 그녀는 내면의 살의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의 악수 속에서 박승준 역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차갑고도 날카로운 섬광. 박승준은 회장실을 나온 후에도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강지훈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리 없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 한서연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던 그 눈빛은 분명 평범한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뭔가 있어. 저 여자는 위험해. 그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에 한서연이라는 이름 모를 여자가 서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대한 태풍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우라 타워의 강화 유리창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울부짖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회장실은 섬광에 휩싸였다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과 한서연은 나란히 앉아 거대한 데이터 월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태풍을 피해 일찌감치 퇴근했지만 중요한 해외 계약 마감을 앞둔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미묘한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스템의 비명이었다. 갑작스럽게 울리기 시작한 수십 개의 경고음이 사무실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단순한 과부 하나, 외부의 해킹 시도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인 메인 서버가 정체불명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동시에 외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방화벽을 두들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사내 통신망이 두절되고 비상전력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던 아우라 타워는 순식간에 거대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젠장! 지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묻어났다. 보안팀과의 연결은 끊겼고 외부와의 통신도 불가능했다. 그는 완벽하게 통제하던 자신의 제국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여버렸다. 모니터에는 해커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24시간 안에 1천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아우라 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영원히 삭제하겠다. 그 아래에는 남은 시간을 알리는 타이머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박승준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곧 있을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극단적인 도발. 혼란에 빠진 지훈의 곁에서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적을 만난 전사처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외부에서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어요. 내부에서 직접 서버의 물리적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훈은 잠시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지하 벙커에 있는 비상 콘솔에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마비되어도 그곳만큼은 독립된 회선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건물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하 벙커로 가는 길은 수많은 보안 장치로 막혀 있었지만 서연은 마치 제 집처럼 막힘없이 시스템을 우회하고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지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선 마치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의 완벽한 이해도였다. 마침내 도착한 비상 콘솔실. 그곳은 아우라 그룹의 최후의 보루였다. 서연은 주저없이 콘솔에 앉아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폭풍우 속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현란하고도 정확했다. 검은 화면 위로 녹색 코드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지훈은 그녀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전략가였지만 이 디지털 전쟁터에서는 그녀가 장군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제국의 운명을 온전히 맡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단단한 어깨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몇 시간의 사투가 흘렀다. 서연은 해커가 심어놓은 수십 개의 트랩을 피해 랜섬웨어의 핵심부에 접근했다. 그녀는 공격자의 코드를 역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험한 작업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수도 있었다. 땀방울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커피를 타서 그녀의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사장과 부하 직원이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였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환희에 차 있었다. 그녀는 해커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고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공격자의 IP 주소 일부를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섰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고요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그리고 승리의 안도감에 살짝 풀어진 입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한서연 씨, 당신이 대체 누군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더라면 그가 막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 그리고 지훈의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에 잠시 무너져 내린 서연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 서명, 5년 전 그 사람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방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 사람, 5년 전, 그녀가 흘린 단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보냈던 암호 메시지, 5년 전의 기술 유출 사건, 그리고 지금 이 공격에서 발견된 서명.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연극의 막이 내리듯 비상 콘솔실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복구되며 환한 불이 켜졌다. 외부 통신망이 연결되었다는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위기는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지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얼음장 같은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결정적인 비밀의 꼬리를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 앞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이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 막 진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서울의 아침은 기만적일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강지훈과 한서연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의 잔해가 남았다. 그날 이후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 사람은 필요한 업무 지시 외에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지후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으려 애썼고,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5년 전 그 사람이라는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룹 법무팀에도 극비로 붙인 채 5년 전 한상진 박사의 기술 유출 사건 파일을 자신의 최고 권한으로 열람했다. 먼지 쌓인 기록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빈약했고 대부분이 정황 증거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고 사건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의 서명이 그의 눈을 찔렀다. 박승준. 그 이름은 사건의 모든 중요한 길목마다 나타나 있었다. 지후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거대하게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서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그녀의 적인가, 아군인가? 같은 시각, 박승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마침내 먹잇감의 정체를 물어왔기 때문이었다. 한서연, 한상진 박사의 외동딸. 5년 전 사건 이후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으나 최근 신분을 세탁하고 아우라 그룹의 잠입. 세계적인 해커 헬레나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 농후함. 보고서를 읽는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이 사실을 강지훈을 무너뜨릴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것을 위협이 아닌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박승준은 한서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왜곡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을 용병과 같은 범죄 행위로 포장했고, 그녀가 아우라 그룹에 잠입한 것을 오직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사적인 원한으로 둔갑시켰다. 심지어는 지난번 사이버 공격 당시 그녀의 활약을 사실은 그녀가 외부의 적과 내통하여 벌인 자작극을 수습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 그는 이 완벽하게 조작된 진실을 들고 강지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회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신의 비장함이 가득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회장님께서 총애하시는 한서연 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아주십시오. 지훈은 말없이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얼어붙었다. 한서연의 사진 옆에 적힌 한상진 박사의 딸이라는 문구,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경력과 숨겨진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들. 박승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논리적이어서 지훈이 최근에 품었던 모든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회장님을 속인 겁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회사 전체를, 그리고 회장님을 파멸시키러 온 스파이입니다. 박승준의 목소리가 쐐기를 박았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을 기다렸다. 사무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마침내 업무를 마치고 인사를 하러 온 서연 앞에 지훈은 박승준이 주고 간 서류철을 집어 던졌다. 한서연, 아니 한상진 박사의 따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나? 내 곁에서 내 신뢰를 얻고 내 등을 찌를 기회를 노리는 것. 그게 당신의 복수극이었어? 서연은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승준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의 눈에 비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설명해봐. 이 모든 게 뭐냐고.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박승준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적이며 자신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모든 계획을 털어놓는 것은 박승준에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아직 미완성이었고 결정적인 증거는 손에 넣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회장님,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믿어달라는 그 한마디가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사실과 데이터만을 신뢰하는 그에게 그것은 가장 기만적인 대답이었다. 믿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지? 당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원했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답했다. 그 침묵은 그에게 긍정보다 더한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기나긴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지우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나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사무실에서, 이 건물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흔들리는 그의 넓은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사무실을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사무실을 공허하게 울렸다. 홀로 남은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로 타오르던 마음이 재가 되어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고통만이 남았다. 그는 마침내 미지의 변수를 제거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심장의 일부를 도려낸 것만 같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실외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강지훈의 세계는 다시 한번 완벽한 통제력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한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제거되었고 아우라 그룹은 그의 확고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폐허와도 같았다. 그는 박승준의 보고서가 제시한 진실을 억지로 믿으려 애썼다. 그녀가 복수심에 불타는
스파이였다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연기였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이버 테러가 있던 그 밤 함께 사투를 벌이며 그가 보았던 그녀의 진실된 눈빛이 절망 속에서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상처받은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다. 그의 이성은 감정이 만들어낸 혼란을 용납하지 못했다. 박승준의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악역과 완벽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훈의 분석적인 두뇌는 그 완벽한 서사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그의 비서실장조차 모르게 자신만의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회사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었다. 그는 막대한 개인 자금을 동원해 과거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최고의 사설 조사관을 고용했다. 목표는 단 하나, 5년 전 사건의 진실과 박승준의 뒷모습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한편 아우라 그룹에서 쫓겨난 한서연은 어둠 속으로 잠적했다. 그녀는 박승준의 감시망이 서울 전역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에 몸을 숨겼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거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그녀만의 비밀 기지였다. 그녀는 이제 외부에서 아우라 그룹이라는 철옹성의 방화벽을 뚫고 박승준의 범죄 증거를 찾아야 했다.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강지훈의 배신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에게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박승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까지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강지훈의 조사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5년 전 한상진 박사의 팀에 있었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 사건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승준이 그 시기를 전후하여 차명으로 설립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아우라 그룹의 연구 개발비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자 그 끝에는 경쟁사의 이름이 나타났다. 박승준이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모든 죄를 한상진 박사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추론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박승준에게 완벽하게 속았으며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향해 손을 뻗던 유일한 사람을 내친 것이었다. 지독한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한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사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싸움을 함께 끝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후였다. 그는 그녀라면 분명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는 해커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다크웹의 한 포럼에 과거 그녀가 그에게 보냈던 코드 조각을 변형시킨 새로운 암호를 올렸다. 체스판이 준비되었다. 퀸이 필요하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그 암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명백히 강지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를 다시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그녀는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답신을 보냈다. 약속 시간과 함께 한강에 버려진 옛 철교의 좌표가 찍혀 있었다. 이틀 후 자정,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지훈이었다. 낡은 철교 위에는 차가운 강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무세운 속셈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내가 어리석었소. 박승준에게 놀아났지. 당신 아버님의 누명, 그리고 박승준의 범죄,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소.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몇 년간 찾아 헤매던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붉어졌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끝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힘을 합칩시다. 지훈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박승준은 내게도 적이요.
그의 부패는 아우라 그룹 전체를 좀먹고 있어. 내가 가진 힘과 자금,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있다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소.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건 회장으로서의 제안이요. 나 역시 진실을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거요.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솔한 후회와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받은 상처가 아팠지만 이성적으로는 그의 제안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예요. 박승준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면 우리의 관계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깨어졌던 두 개의 조각은 그렇게 다시 맞춰졌다. 이전과는 다른 상처와 불신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동맹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비밀 기지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밤을 새워 박승준의 모든 비리, 네트워크와 약점을 분석하며 마지막 결전을 위한 최종적인 체스게임의 판을 짜기 시작했다. 목표는 2주 뒤에 열릴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그곳에서 모든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승준을 단번에 체크메이트 시킬 계획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국내외의 거물급 주주들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자들,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사진들이 모인 공간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두 명의 장수가 있었다. 한 명은 자신만만한 미소와 여유로운 제스처로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한 박승준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는 강지훈 회장이었다. 회의는 박승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회사의 실적 보고가 끝나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강지훈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아우라 그룹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최근의 사이버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이것이 강지훈 회장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리더십이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지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장내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비장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저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박승준이 사전에 포섭해둔 주주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였고 상황은 강지훈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아래에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방어할 것인가. 하지만 지훈은 예상과 달리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섰다. 박승준 사장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는 분명 우리 그룹의 보안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인정의 장내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투표에 앞서 특별보안감사팀의 최종 보고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지 컨벤션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켜졌다. 박승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전개였다. 어둠 속에서 무대의 한쪽에서 또각이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의 유니폼이나 비서의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날렵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홀의 모든 조명이 다시 켜지며 그녀를 비추는 순간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께 한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독립사이버보안 컨설턴트이자 5년 전 우리 그룹의 연구 책임자였던 고 한상진 박사님의 따님입니다. 박승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함정이었다.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무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처형대였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잘 짜인 추리극과도 같았다. 스크린에는 박승준이 지난 몇 년간
아우라 그룹의 연구 개발비를 빼돌려 차명 회사로 옮긴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보기 쉽게 펼쳐졌다.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박승준이 경쟁사의 기술을 팔아넘기기 위해 주고받았던 암호화된 이메일의 복원 파일, 그가 내부 고발자를 협박했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5년 전 한상진 박사의 시스템에 심어졌던 악성 코드의 디지털 서명이 최근 아우라 그룹을 공격했던 랜섬웨어의 서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박승준이 바로 모든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리는 낙인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재생했다. 화면에는 5년 전 사건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핵심 연구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눈물로 참회하며 박승준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며 위증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한상진 박사가 얼마나 억울하게 모든 누명을 뒤집었었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영상이 끝나자 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단 하나의 표적, 박승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원한을 품은 범죄자일 뿐이야. 저 모든 건 조작된 거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때 단상에 서 있던 강지훈이 그의 마지막 발악을 차갑게 끊어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박 사장. 증거가 조작되었을 수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들을 몇 분 초대했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컨벤션 홀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그곳으로 들어선 것은 검찰 특수 수사팀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박승준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박승준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미란다 원칙이 홀 안에 울려 퍼졌다. 박승준은 수사관들의 손에 무력하게 연행되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단 몇십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단상 위에 선 강지훈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리더십은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다. 무대 한편에 서 있던 서연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저 멀리 단상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함께 이겨낸 승리에 대한 조용한 축하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자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막이 내렸다. 박승준과 그의 일파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고 아우라 그룹은 강지훈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지훈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담담하게 그룹의 쇄신을 약속했고 5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던 고 한상진 박사의 공식적인 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그 순간 홀의 한쪽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아우라 타워의 옥상 헬리패드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주는 듯 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옆에 와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녀와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길었던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그였다. 미안했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진솔했다. 당신을 믿지 못했던 것, 내 어리석음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것, 그리고 내 회사와 내 세계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안겨준 그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오. 그것은 재벌 총수의 체면을 차린 사과가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참회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회장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저 역시 제 목적을 위해 회장님을 속였으니 비긴 셈이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비밀도 거짓도 경계심도 없었다. 오직 폭풍구를 함께 헤쳐나온 두 사람의 맨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니, 비기지 않았소. 지훈이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 당신은 회사를 구했고 썩어 빠진 내부의 적을 알려주었으며 무엇보다 얼음 같던 내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깨달았소. 내가 원했던 것은 회사의 안정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걸. 당신이 청소부이든 천재 해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한서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빠져들었으니까. 마침내 전해진 그의 온전한 고백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의를 되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그의 신뢰와 때로는 그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도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제 역할은 끝났어요.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야죠. 당신의 자리가 어디인데?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둠 속인가?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혼자 싸울 필요도 없는데. 그의 따뜻한 손길에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워요. 제 삶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어요. 이런 평화로운 세상에, 그리고 회장님 같은 사람 곁에 제가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솔직한 두려움에 지훈은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내가 당신의 평화가 되어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이제 도망치지 마시오.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연은 마침내 길었던 긴장을 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아우라그룹은 강지훈 회장과 신설된 윤리경영 및 정보보호위원회의 한서연 위원장의
공동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전보다 더 유연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었고, 한서연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섰다. 그녀는 그룹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재계의 가장 주목받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철옹성의 황제와 그를 길들인 천재라고 불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1년 전 그날처럼 타워의 옥상에 나란히 서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내일 있을 이사회 안건 다 검토했소?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이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물론이죠, 회장님. 혹시라도 허튼 생각 하실까봐 제가 밤새워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세어연아.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고맙소. 내 세상이 되어 주어서.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진실과 신뢰 그리고 불꽃 같은 시련을 이겨낸 사랑으로 다져진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